자, 우리 미래의 경제학 마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 박사입니다. 만약에 공장 규모를 딱 2배로 키우면 생산량도 정확히 2배가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규모에 대한 보수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직원이랑 기계를 지금보다 딱 2배씩 늘렸어요. 그럼 생산량도 정확히 2배가 될까요? 근데요,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딱 2배가 됩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니요, 2배는 무슨, 그보다 훨씬 못 미쳐요. 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와, 2배를 훌쩍 넘어서는데요? 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배울 규모에 대한 보수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규모에 대한 보수가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엔 3가지 유형을 그래프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현실적인 원인들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경제학의 언어죠. 수식을 통해서 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규모에 대한 보수. 용어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공장에 투입하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것, 즉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생산 요소. 둘째, 같은 비율로. 셋째, 장기적인 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원 한두 명 더 뽑거나 기계 한 대 더 들여놓는 단기적인 분석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장 전체를 통째로 2배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 공장 규모를 쫙 키웠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까 제가 답이 3가지라고 했죠. 바로 그 3가지 다른 길이 펼쳐집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CLS라고도 하죠.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투입량을 1L, 2K에서 2L, 4K로 딱 2배 늘렸더니 생산량 Q도 10에서 20으로 정확하게 2배가 됐죠? 등량 곡선 사이 간격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딱 투입한 만큼 정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재미있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IRS라고 해요. 그래프 보세요. 어때요? 등량 곡선 간격이 확 좁아졌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입은 똑같이 2배 늘렸는데 생산량은 10에서 30으로 와, 무려 3배가 뛰었어요. 이건 뭐죠? 투입한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DRS입니다. 등량 곡선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이죠. 투입은 2배로 늘렸는데 생산량은 10에서 15, 겨우 1.5배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아, 이건 공장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똑같은 공장인데 커지면서 효율이 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떨어지는 걸까요? 이 그래프들 뒤에 숨어 있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규모가 커질 때 효율이 오르는 건 바로 시너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각자 한 가지 일만 하니까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걸 분업에 따른 전문화라고 합니다. 또 경영진은 더 체계적으로 회사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물건 살 때도 많이 살 테니 깎아주세요 하면서 대량 구매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마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죠. 회사가 너무 거대해지면 부서 간의 소통도 잘 안 되고 결제 받는 데만 한 세월 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관료주의 폐단, 흔히 대기업병이라고 부르잖아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니까 지치고 소외감도 느끼고요. 결국 이런 비효율이 그 좋았던 시너지 효과를 다 깎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로 쭉 풀어봤는데요. 이제 이걸 경제학자들의 언어, 바로 수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수식 나온다고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수식 한번 보세요. 램다 K는 F의 램다 L, 램다 K. 와, 뭔가 그리스 문자도 나오고 복잡해 보이죠? 전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동 L이랑 자본 K, 그러니까 모든 투입 요소에 똑같이 람다배를 해주면 전체 생산량 Q는 람다의 K제곱배만큼 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뭘까요? 바로 저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K입니다. 이 K가 모든 걸 결정하는 열쇠예요. 자, 보세요. 이 K값이 1보다 크면 투입보다 산출이 더 크게 늘어나는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가 되는 거고요. K가 딱 1이면 투입한 만큼 정직하게 나오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그리고 K가 1보다 작으면 아까 그 안타까운 경우죠.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 K를 우리가 동차 차소라고 불러요. 이 용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에 우리가 배운 걸 적용해 볼 겁니다. 바짝 집중하세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콥 더글러스 생선함수입니다. Q는 A, L, 알파, K, 베타. 여기서 A는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요. 저기 L이랑 K 위에 붙어있는 알파랑 베타가 각각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자, 그럼 여기 아까 배운 걸 써먹어 볼까요? 노동 L과 자본 K에 똑같이 람다배를 해줍시다. 그러면 A, 람다 L, 알파, 람다 K,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괄호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학 시간에 배운 지수법칙 기억나시죠? 람다를 앞으로 쭉 빼내면 람다 위에는 알파랑 베타가 더해진 채로 남게 돼요. 람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맞아요. 아까 봤던 동차함수 식에서 K가 바로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콥 더글라스 함수가 시험에 나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위에 붙어있는 알파랑 베타 이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 합이 1보다 크냐, 같냐, 작냐 이것만 보면 규모에 대한 보수 유형을 1초 만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어떠셨어요? 가끔 이렇게 수식이 막 튀어나오면 경제학 진짜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해 보이는 공식의 의미를 꿰뚫어 본 것처럼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경제학 전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 끝까지 함께 뛸게요.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이 부분 좀 헷갈리는데? 하는 게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엔 이미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보물처럼 쌓여 있고요. 또 아주 유능하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하고 저 짱박사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